제가 발표할 내용은 지능정보사회 교사 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입니다. 이거는 사실 그 오른쪽에 보시면 1000년도에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있었던 연구가 지능정보사회 교사 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 1이라고 해서 교수학습 역량 모델링이라는 제목으로, 그러니까 저 연구에서는 지능정보사회가 되면 학교가 어떻게 변하고 그러면 교사 역할이 어떻게 변할 거고 그 변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사한테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 하는 거를 역량 모델링을 통해서 도출을 한 후에 이제 그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역량 기반 프로그램을 프로토타입까지를 설계를 했었고요. 요 보시면 이 연구 이제 올해 이어지는 2 연구에서는 실제로 지능정보사회 대비 교사 역량 강화라는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을 완료하고 현장에 적용해서 그 효과성과 활용 가능성을 탐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의 산출물은 이 보고서 1종과 함께 연수 프로그램이 하나가 나왔고요. 근데 연수 프로그램의 구성은 동영상 강의 2종과 웹 기반의 어떤 실습 시스템, 그리고 시스템에 탑재된 3종의 교과 및 범교과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 웹 기반 실습 시스템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0년도 연구에서 도출한 지능정보사회 교사의 교수학습 역량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교수학습의 어떤 기반이 되는 역량, 그리고 설계 역량, 실행 역량, 평가 역량으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지속 역량이라는 거는 아무리 미래 사회가 돼도 과거에도 중요했고 현재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할 교사의 역량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사가 끊임없이 자기의 전문성을 개발하는 역량이나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는 역량 같은 것들이 이제 지속 역량으로 잡혔고요. 이제 강조 역량은 지능 정보 기술이 학교에 많이 도입이 되면 바뀌게 되는 역량인데, 대표적인 게 어떤 정보 윤리 역량도 갖추어야 하고, 그리고 학습 생태계 조성 관리 역량인데, 이거는 이제 학교가 미래로 가면 초중등 교육만 하는 그런 학교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어떤 학습 공동체로서 학습 생태계로 발전을 한다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교사가 그런 학습 생태계를 조성 관리하는 역량도 갖추어야 하고, 맞춤형 학습을 설계하는 역량, 그리고 또 이제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학교에 어떤 식으로든지 플랫폼이 들어오게 되면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학습자를 진단해내는 역량, 그리고 빅데이터가 구축이 되었을 때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은 플랫폼이 해서 주겠지만 그 결과를 교사가 해석해서 교수학습적으로 잘 활용하는 역량, 이런 것들 총 14개의 역량이 지능정보사회에 필요한 교사 역량으로 작년에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량들을 가지고 연수 프로그램을 보시는 것과 같이 구성을 했는데요. 첫 번째 강의는 미래의 학교 교육 변화 및 교사 역량 이해라고 해서 앞에서 보인 14개의 역량 중에서 이제 미래에 더 중요해질 9개의 강조 역량,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미래 학교 교육 변화에 대해서 소개하고 교사의 역할과 역량에 대해서 소개하는 강의인데, 이제 강의라고 해서 45분짜리 그런 온라인 강의가 아니라 요새 마이크로 러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0분 안팎의 강의, 기승전결을 갖춘 전문가의 강의, 그렇게 해서 1강을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기반 맞춤형 학습 설계 실행 시스템이라는 거는 14개의 역량 중에서 이제 보통 역량 기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역량 개발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이제 개발을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의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 중요성이 높은 4개의 역량이 나왔어요. 그중에 이제 3개가 요 데이터 기반 학습자 진단 역량, 맞춤형 학습 설계 역량, 퍼실리테이션 역량이고, 이거를 연습해 볼 수 있는 실제 웹 기반의 데이터 기반 맞춤형 학습 설계 실행 시스템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강을 듣고 실습을 하고 나면 2강도 역시 이제 마이크로 러닝 형태로 10분 안팎의 동영상 그 전문가 강의인데,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활동을 아이들이 하고 나서 그 데이터가 향후에 빅데이터로 구축이 되면 이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교수학습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학습 분석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서 빅데이터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역량에 대한 강의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 시스템을 보면은 이게 맞춤형이지만 학교 교육에서 맞춤형을 해야 되니까 서비스의 대상이 교사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시스템에 누적된 다양한 학습자 특성 데이터에 근거해서 맞춤화된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서 1년의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어떤 특성을 중요시할 거고 어떤 특성을 중심으로 아이들을 그룹화를 해서 그런 아이들에게 어떤 차별화된 설계를 할 것인가 하는 1년의 의사결정을 연습할 수 있게 하는데, 그게 이제 다양한 수업 상황에서 범교과 주제 중심 상황, 그리고 교과 학습 상황, 저희가 교과는 이제 대표로는 국어랑 영어를 했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실습을 해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미래지향적인 연수 프로그램이니까 연수 설계 원칙도 좀 미래지향적으로 설정을 하자 해서 이제 3가지를 한 게, 첫 번째는 블렌디드 학습 방식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사전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실습과 그다음에 사후 온라인 강의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게 웹 기반 실습 시스템이니까 사람들이 웹에서 혼자 실습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프라인 실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도구로서의 테크놀로지 활용인데 이건 어쨌든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면 굉장히 효율적인 면이 많잖아요. 그거를 적용을 해서 이제 웹 기반 실습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일단 학습자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뭐 엑셀에서 하는 기본적인 기능은 당연히 주고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능형 플랫폼이 들어왔을 때 대시보드에 대한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대시보드가 결국은 이런 분석 자료를 시각화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미흡하지만 대시보드에 흉내를 내서 시각화 기능을 넣었고 그다음에 학습자를 군집화시키는 거 어떤 특성을 중심으로 학습자를 군집화시키고 그 군집화된 학습자들한테 수업 자료를 매칭을 할 때 이제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할 수 있게 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각 단계의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이제 산출물이 나오는데 그 산출물을 서로 공유하고 상호 평가를 하기 위해서 게시판, 댓글, 별점 주기 등을 했는데 생각보다 댓글이랑 별점 주기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다음에는 세 번째 원칙은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장치의 다양화인데 사실은 맞춤형 수업을 설계한다는 게 일스트럭처드된 프로블럼이잖아요. 답이 없는 프로블럼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원 장치를 다양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집단적인 의사결정. 사실 요즘에 소셜 러닝에 대한 얘기가 많잖아요. 그런 개념을 가져와서 어쨌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별 실습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웹 기반 시스템으로 실습을 하는데 오프라인으로 실습을 하는 거고 실습 세팅 자체가 조를 이루어서 조에서 충분히 토론을 한 다음에 그 결과물을 실습 시스템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실습 시스템에 올라간 거는 다시 또 조끼리 토론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단계를 통해서 그 공유할 수 있는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했고 그다음에 어쨌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경력교사의 조언인데 이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상황마다 경력교사는 어떻게 했다더라 하는 거를 경력교사한테 원고를 받아서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술적으로도 어떤 뭐 동질, 이질 그룹을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특성을 중심으로 그룹핑을 했더니 어떤 효과가 있더라. 이런 것들을 요약을 해서 자료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설계 과정인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설계 과정은 일단은 실습의 기본 틀을 수립하고 실습의 틀에 따라서 실습 과제를 구안하고 실습 활동을 구안하고 그다음에 학습자 특성 변인을 선정했는데 여기 보시는 실습의 기본 틀은 사실은 이제 작년도 연구에서 나온 맞춤형 학습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맞춤형 학습을 설계 실행하려면 제일 처음에 학습자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학습자 특성에 따라서 맞춤형 학습을 설계하는데 결국은 그게 뭐냐면 학습자를 어떠한 특성을 중심으로 교과 내용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특성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 그 특성을 중심으로 이지를 할 것인가 동지를 할 것인가 하는 학습자를 선별해서 집단화하는 작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된 집단에 대해서 학습활동을 차별화돼서 매칭을 하는 거죠. 차별화된 학습활동, 차별화 자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퍼실리테이션.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본적인 맞춤형 학습을 하는 틀로 가지고 가는 거고 이제 이거에 따라서 실습 과제를 구하는 거는 보시면 협력 학습을 위한 모둠을 구성하는 거랑 교과 학습을 위한 차별화된 처방을 하는 건 굉장히 다른 얘기잖아요. 협력 학습 모둠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고 교과 학습을 위해서는 어쨌든 아이들이 교과 학습 수준이라는 걸 무조건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다른 방식의 모둠을 해보고 다른 방식의 처방을 연습하고 그리고 이 각각에서 퍼실리테이션을 해보고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학습자 특성 변이는 뭐 여러 문헌과 뭐 실제적인 회의와 뭐 이런 걸 통해서 마지막으로 결정이 된 게 이제 학습자의 성격에서는 우호성, 개방성, 학급 내 교우 관계, 학습과 관련한 특성 그리고 교과 특성인데 보니까 정량 데이터는 크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실제로 쓰시는 데이터 있잖아요. 그런 정성 데이터로 실제로 선생님들 모시고 그 20명의 가상 학습자의 특성을 정말 교실에 있을 만한 애들 하나하나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하는데 우선 개발 방향의 수립에서는 이 시스템은 하나의 틀인 거예요. 프레임이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교과 컨텐츠를 넣어서도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는 비록 국어와 영어만 했지만 확장성에 중점을 두었고 두 번째는 실습 맥락 설정인데 이게 역량 기반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역량이라는 거는 맥락을 없이 연습을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맥락성을 주기 위해서 약간의 시나리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교사가 여기에 접속하면 자기는 가상의 교사, 가상의 어떤 상황의 교사로서 이 맞춤형 학습을 쭉 설계할 수 있도록 맥락성을 확보를 했고 데이터 구축하고 메뉴를 도출하고 시스템을 구현하고 이제 콘텐츠 개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교과 그리고 교과라는 서로 다른 그렇게 해서 3종의 예시 콘텐츠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맥락이에요. 크게 가상의 교수학습 상황으로 주제 중심 학습으로는 무엇을 하고 교과 학습으로는 무엇을 하고 이게 이제 하나의 맥락으로 묶여 있는 거고요. 그래서 범교과 주제 중심 학습이 하나 나오고 국어과 실습, 영어과 실습이 나오고 각각의 실습은 이제 범교과를 우리가 1단계라고 말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협력 학습을 위한 모둠을 구성하는 거 그리고 모둠 활동을 퍼실리테이션 하는 거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교과 학습을 위해서 학습제를 군집화하는 거 그리고 나서 그 군집이라는 의미가 특성을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한 명이 하나의 군집일 수도 있고요. 어떤 군집은 3명, 어떤 군집은 5명. 이제 군집의 사이즈는 다 달라요. 그래서 개인이나 군집별로 차별화 교수 설계를 하고 그 차별화된 퍼실리테이션을 하는 거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습 시스템을 한번 보시면 플레이를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연수 개요를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여기가 이제 실습 상황, 시나리오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1단계 실습, 범교과 실습이고요. 특성을 보고 과제에다가 학습자를 이제 매치시키는 부분이에요. 이제 밑에 보시면 가장 많이 고려한 변인이 무엇인지를 선택을 해서 잠깐 가려졌는데요. 실시간으로 현재 가장 많이 선택되고 있는 변인이 공유가 돼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평가하는 부분. 이게 실제로 연수를 했을 때 학생들이 작성한 부분이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리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고 자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니까 효과적이더라 하는 연구 자료를 저희가 요약해서 제공하는 부분이고요. 매 단계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나고 나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쓰고 왜 그렇게 했는지를 서로 공유하고 평가하고 별점 주고 이런 단계들이 꼭 붙게 됩니다. 이거 역시 참고 자료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경력 교사의 조언들이 이제 Q&A 형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2단계 수업 교과 학습이고요. 수업 활동 목록에는 이제 미리 그 타겟 그룹으로 설정할 만한 것들을 중심으로 수업 자료를 다 넣어놨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수업 설계 기준안이 주어지면 전체 학급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걸 조금 조정하는 거예요. 우리 학급 아이들한테는 이런 활동은 너무 어려워하면 빼고 순서도 조정하고 우리 학급 아이들한테는 좀 새로운 활동을 넣고 싶다 하면은 저렇게 활동을 생성을 할 수도 있고 해서 하나의 그 수업 설계안을 먼저 전체 학급을 대상으로 만들고요. 여기 근거 같은 거 기술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타겟 그룹. 그러니까 특성들을 비교해서 뭐는 동기 수준은 높은데 뭐 성적이 낮은 애, 뭐는 어떤데 뭐는 어떤 애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원하는 특별한 처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여기서는 말하기 잘 안 보이네. 말하기 불안은 낮은데 국어 지필평가 성적은 우수한 애들 뭐 이런 애들을 그룹으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한테 좀 차별화된 자료를 주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원하는 타겟 그룹들을 만들어서 등록을 하고요. 이 부분에서는
아까 처음 만들어 놓은 그 수업 설계 기준 안에서 그 수업 활동마다 특별한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 타겟 그룹을 등록하고 그 타겟 그룹한테만 특화된 수업 자료를 등록하고, 근데 모든 활동에 할 필요는 없고요. 보통 한 차시 수업이면 한두 개 정도 활동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타겟 그룹 등록하고 타겟 그룹 자료 등록하고, 이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가 미리 예상을 해서 만들어 놓기도 하고 학생들이 자기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만들어서 넣기도 하고. 그다음에 항상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쓰고 그거를 항상 공유하는 활동이 있고요. 어쨌든 이거 자체가 한 그룹에 하나씩 입력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룹 내에서 토론을 해서 여기다 올리는 상황이고, 여기 안에서는 다시 그룹 간에 또 서로 평가를 하는 상황이고. 성찰 노트도 쓰고요. 일단 퍼실리테이션은 아까 그 모둠이랑 비슷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하고 이걸 이제 실행을 했는데, 보시면 저희가 예비교사하고 초임교사를 대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예비교사 같은 경우는 상명대 학생들, 상명대 학부 학생들, 그다음에 경희대 교육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교사는 15차시로 실행을 했고, 초임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도 교육연수원의 협조를 받아서 선생님들을 모집을 해서 8차시 정도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평가회라는 이름으로 경력교사들 모아서 평가회 한번 하고 연수원 관계자들을 모아서 평가회를 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수집한 게 이제 주로 실습 시스템의 효과성, 근데 이제 그게 의사결정 훈련으로서 얼마나 유용했나 하는 부분이랑 의사결정 지원 장치를 저희가 이제 장치라고 넣어놓은 부분들이 정말 얼마나 유용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예비교사랑 초임교사가 평가를 하고, 연수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력교사와 연수원 관계자들이 평가를 해주셨어요. 근데 먼저 연수의 적용 가능성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교사 양성 기관이나 현직 교사 재교육을 위한 교육대학원에서 사실 이거를 개발할 때 그 학생들을 참여하게끔 해주신 분들, 상명대 교수님이랑 경희대 교수님은 저희가 1학기 때 이걸 실제로 들어가서 수업 시간에 15차시를 하고 나서 2학기부터 정식 실러버스에 넣어서 스스로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참여하는 과정에 잠깐 했던 건국대 교수님도 이제 이걸 자기 학생들한테 하고 싶어서 저희가 가서 특강으로 해드렸어요. 그래서 현직 교사, 그 교사 양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수업이 수업 설계라든가 뭐 학습자 특성 분석이라는 수업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들어가는 거는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저희가 정책 제언으로도 넣었고요. 현직 교사는 사실 연수원에 넣는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연수원마다 달라서. 근데 오히려 이제 교육대학원의 어떤 혁신 전공 뭐 이런 거에 넣는 거는 방안이 충분한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정책 제언으로 되었고요.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실습 시스템의 효과성 중에서 아주 일부 내용만 조금 발췌를 했는데, 이제 실습 시스템의 효과성에서 의사결정 훈련의 유용성인데 이게 두 가지 상황 아까 다른 게, 하나는 협력학습 모둠을 구성하는 거고 하나는 교과학습을 위한 타겟 그룹을 구성할 때 어떤 변인을 중요시했니, 왜 그렇게 했니 이런 걸 물었더니 이제 위에 보시면 협력학습에서는 애들이 관계, 자존감 이런 걸 중요시했어요. 그리고 친하다, 뭐 친해서 친한 애들끼리 모았다도 있고 친해서 오히려 안 모았다는 의견도 있고 다르지만 어쨌든 기준이 되는 게 친하다, 비슷하다. 그리고 원만하게 그룹 활동하는 게 중요해서 그렇게 했어요라고 답한 반면에, 타겟 그룹은 어쨌든 학습을 끝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학습 능력을 주로 했어요. 뭐 교과학습 동기를 중심으로 했어요. 좀 약한 애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우선적으로 못하는 애들을 했다거나 수준별로 했다거나 뭐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밑에도 읽어보시면 모든 활동을 할 때는 교우관계가 중요하다. 근데 이제 교과학습 능력이 다른 학생, 그 교과를 할 때는 낮은 학생과 높은 학생을 고려해서 추가 학습지를 주는 거, 그러니까 다른 학습지를 주는 걸 아까 저희가 실습을 했잖아요. 그래서 추가 학습지를 주는 것으로 수업을 구성을 하려니까 뭐 그런 것들 교과학습 능력을 많이 고려했다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의사결정 지원 장치를 여러 개 넣었는데 그중에 이제 첫 번째 거 하나 보면, 의사결정을 집단적으로 하는 게 얼마나 효과적이니라고 물었을 때 이 논의를 하는 게 정말 좋더라. 이 논의가 재미있었고 깊이 있었고 뭐 서로 같은 생각을 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해서 그게 굉장히 놀라웠고, 그리고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들을 많이 한다. 뭐 이런 반응.
그다음에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서 풍부한 참고 자료를 줬는데 얼마나 유용했니?라고 물었을 때 경력교사 조언이 제일 유용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그게 짧아서 조금 아쉽다는 게 짧다가 딱 걸려 나왔고요. 경력교사 조언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밑에 보면 6명의 조언 모두가 조금씩 다른 의견을 내서 사람마다 생각이 이렇게나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하지만 의견을 차츰 모아가고 합의점과 대안점을 찾으면서 조활동을 통해 사고 이틀이 확장되었음을 느꼈다. 그다음에 단연 경력교사의 조언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 실제 경력교사의 조언이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자료였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분석 안 하고 전체를 가지고 한번 봤더니 교사 경력에 따라서 연수의 의의가 조금 달랐어요. 첫 번째 예비교사는 사실은 내용만을 잘 조직하는 수업 설계 연습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의 그 역동성을 보고 아이들이 얼마나 다른 애들이 교실에 있는지를 보니까 이게 수업 설계의 출발점으로서 학생들의 다양성을 인식하는 기회로 굉장히 큰 그 약간의 쇼크 같은 거였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었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교사 양성 과정에서 교수님들이 이걸 다 도입을 지금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초임 교사도 사실은 배운 거랑 이론적으로 배운 거랑 현장에 나가서 하는 거 너무 다른데 그 사이에서 이게 좀 이론에서 실제로의 연착륙을 위한 경험을 축적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력교사는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오히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진단과 설계라는 개념을 잊고 매시간 할당한 자료를 학습시키는 데 급급했는데 이걸 보면서 나의 수업 설계 관행을 좀 성찰하는 기회가 됐다. 이제 이런 의의가 있고, 그다음에 연수설계 3원칙이 정말 유용했나 봤더니 블렌디드 학습 방식은 다른 것보다도 시간이 부족한 현직 교사들에게 효과적이라는 의견, 그리고 도구로서의 테크놀로지는 주로 많이 말씀하신 게 댓글과 별주기 되게 좋아하셨어요. 댓글과 별주기를 통한 동료 피드백의 선순환이 이제 그러한 장치가 정보의 공유나 사고의 확장에 되게 기여를 한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장치를 다양한 것에 대해서는 단연 조별로 실습하는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고, 그다음에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제공된 참고 자료에 대해서 정해진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주어진 자료를 통해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가 제공되는 게 굉장히 좋았다.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